예, 코스피들도 MACD 하방이 떴습니다.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사실은 목요일날 이탈을 했었네요. 그죠? 그럼 금요일날 조금 더 인버스 추가했어야 되는데, 사실은 저희가 그 전날 21선이 깨서 일부 추가했었기 때문에 제가 신경 못 썼는데, 원래는 사실 요거 깨지면 인버스 한 50% 정도로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. 지금이라도 한 인버스 비중 50%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깼고 MACD 하방이 떴습니다. 예. 하방 신호가 언제 떴냐를 보시면은 일봉상 보시면은 하방 뜰 때마다 하락을 좀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이제 하방 떴다가 바로 상방 나오면은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럴 경우에 상방이 뜨겠죠. 뭐 그러면 인버스를 줄이더라도 일단은 하방이 떴기 때문에 인버스 비중 한 50% 정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하죠. 그 하단도 깼고 하방도 나왔고, 근데 한 가지가 안 나온 게 있습니다. 주봉상 상방, MACD 상방이 영성 상향 돌파가 떴는데, 요건 아직 하방이 안 떴는데 아마도 요번 주에 떨어지게 되면 아마 하방이 뜰 겁니다. 제 생각에 요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지지부진하면은 뜨게 되는데, 글쎄요, 주봉상 상방이 요런 거죠. 상방이 나왔다가 못 가면 이제 하방이 뜨고, 상방이 나왔는데 제대로 걸리면은 이상승을 먹게 되는 거죠. 그죠? 제대로 걸리면.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오르게 된다면은 이 주봉상 상방이 뜬 것 때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, 지금 주봉상으로는 조금 그쵸, 꽤 버티고 지금 약간 상승하려는 액션을 취하는 건데, 좀 주봉이 조금 둔감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락하기로 되어 있다면은 조금 둔감하게 뜨기 때문에 일봉상이 맞을 수 있고, 반대로 너무 민감하게 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반등할 건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. 그래도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라인을 보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스권 깼습니다. 예. 금요일날 조금 인버스를 더 늘렸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목요일날 깨졌기 때문에. 그리고 외국인도 조금 이탈하고 있는데, 외국인 하이닉스 좀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외국인 삼성전자 좀 나오고 있고, 그런 것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. 나스닥은 더 안 좋습니다. 61선까지 깨서 역시 힘을 못 쓰고 있죠. 제가 때가 되면 나스닥이 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, 지금 인버스 비중 40%를 나스닥과 러셀에 제가 넣자고 했고, 요번에 그 실리콘 은행, 근데 문제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 문제가 될 거거든요. 그러면은 사실은 러셀이 중소형 기업인데 그 중에 해당하는 기업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러셀하고 나스닥 인버스는 제가 지금 현재 40% 전부를 넣고, 이제 저희가 이제 10%를 증가시킬 건데 10%는 코스닥하고 코스피 적정하게 증가시키면 될 건데, 코스닥 2차전지의 폭주가 끝났냐 안 끝났냐에 따라서 좀 버티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. 코스닥 차트는 아직 아주 안 좋은 건 아닌데 21선이 살짝 이탈하긴 했습니다. 금요일날.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도 같이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. 그리고 나스닥도 안 좋은 게 지금 장기 추세선이 210주선을 다시금 이탈하고 있습니다. 장기 추세 조금 낮춰야 되나 싶긴 한데, 그래도 요 라인이거든요. 요 라인보다 조금 요게 200주선, 요 조금 낮은 요 라인을 깼습니다. 봤을 때는 인버스가 뭐 40%면 적진 않은데, 그래도 조금 더 늘리고, 인버스 우위도 인버스 50%면 이제 뭐 완전히 딱 반이죠. 투자 비중 50%, 인버스 50%. 투자 비중 50%는 이제 어떤 걸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, 50%를 조금 그동안 많이 오른 건 좀 줄이고, 좀 경기 방어주나 혹은 덜 오른 종목, 혹은 환율이 상승할 때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근데 그 리먼 때 사태를 보면 지금이 리먼처럼 빨려 들어갈 거냐, 좀 사실 이게 갑자기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좀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,
리먼 때도 약간의 시차는 있었습니다. 약간의 시차는. 근데 그게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조금 버티다가 그 다음에 무너졌는데, 리먼 때의 문제는 리먼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은행들도 다 문제가 됐었거든요. 그들을 구제금융으로 살렸고, 리먼은 안 살렸지만 다른 은행들은 구제금융으로 살렸지 않습니까? 그때랑 상황이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은 조금은 잠시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조심을 하면서 가겠습니다. 인버스를 올인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냥 나머지 50%는 하락을 혹여 뭐 크게 하락을 당하더라도 그냥 좀 안 떨어질 종목으로 잘 잡아서 가시면 되겠죠. 물론 이제 나스닥이 장기 추세가 다시금 이 추세가 이탈해서 여기를 회복 못하면은 점점 더 인버스 우위로 가겠습니다. 예, 그거는 어차피 나스닥이 꼬라박기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요 라인을 다시금 지지되는가 회복하는 거 보도록 하고요. 사실은 지금은 이후에 진짜 인버스 크게 우위할 때는 여기인데 악재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는 간혹 조금 다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후에 반등하더라도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위치가. 코스닥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했는데요. 이번 반등이 상당히 강했죠. 코스닥이. 그리고 지금도 다른 종목보다 훨씬 양호하죠. 좀 떨어졌어도. 그죠? 이렇게 하고 2차전지 위주로 했는데 2차전지에 매도가 나왔고요. 근데 또 금요일 날에는 에코프로비엠이랑 일부 종목은 또 조금 소폭 또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2차전지가 여기서 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, 만약에 나스닥이 문제가 생기고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비엠 매우 위험한 구간입니다. 에코프로도 그렇고 현재 공매도가 급등하기 직전에 줄었다가 그다음 지금 다시 공매도가 늘고 있죠. 이거는 걔네들이 하는 겁니다. 올린 게 개인이 올린 게 아니고요. 걔네들이 올려놓고 이제 고점에서 개미들을 불러 모으는 삐끼를 하고 있는 거죠. 그 중에 이제 일부 유튜버를 통해서 2차전지 전도사라는 그분이 글쎄요, 작전 세력 끈앞풀인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옛날에 했던,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그런 애들 건드렸다가 첨보 같은 애들 했다가 나중에 급락을 당하시는 분은 물론 가는 길에 더 갈 수도 있죠. 근데 장투하다가 개인들이 또 망하게 된다면은 잘 들으세요. 이거는 복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. 예전에 공매도가 늘어났던 종목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저희 채널에서처럼 계속 복귀를 하고 봤던 사람들은, 신라젠이 예전에 공매도 엄청나게 15% 가까이 증가됐을 때,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았을 때도 신라젠 얘기하면 또 그 얘기하고, 제가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? 이거저거 얘기하는데 SK바이오까지도 얘기했죠. 걔네도 공매도가 아니니까 걔네도 문제가 생길 거라 했을 때, 그때 댓글 반응이 뭐였죠? 9시 뉴스에 뭐라고 나왔었어요? 뭐라고 합니까? 위탁 생산하고 막 설비 늘리고 막 각종 뉴스가 막 정부에서 밀어줬잖아요. 셀트리온도 그렇고. 그런데 어떻게 되냐고요. 셀트리온 여러분 하락이요?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맛배기에 불과해요. 예. SK바이오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? 떨어졌죠. 근데 아직도 공매도가 꽤 많아요. 그래서 또 2차전지로 또 망하게 됩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이 금액으로는 지금 1위예요.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대비해서는 공매도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. 그러니까 다 똑같잖아요. 제약주도 예전에 제가 글로벌 제약 시총하고 비교해드렸고, 2차전지도 제가 지금 글로벌 1위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이거 문제고 매출 문제고, 제가 스미토모하고도 그 분석 맞췄는데 한번 올려드려야 되는데, 아무튼 위험합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고, 물론 2차전지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. SK이노는 좀 PBR이 착하긴 한데, 그런 애들은 훨씬 덜 떨어집니다. PR이 양호한 애들은 덜 떨어지고, 하나솔루션은 양호했다가 한데도 뭐 좀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, 이게 분할이 또 잘못하게 되면 또 이상하게 되거든요. 그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주가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. 할 얘기는 많은데 또 나중에도 하도록 하고요. 인버스 비중 50%로 코스닥 지금 늘리기에 딱 좋은 위치죠. 코스닥 인버스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좀 늘리고, 무역 관련주가 환율 오르면 반등하는데,
각자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